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우리 채널이 북한 전문 유튜브는 아니지만 연속해서 제가 북한과 김일성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김일성이 10대 때 만주 길림에서 손정도 목사의 길림교회에 출석하면서 아동부 교사까지 했다, 학생회 회장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가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사회학 과정을 통해서 접촉을 하면서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통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인을 처벌하죠. 심지어 이제 처형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산하의 공식 조직으로 기독교 기관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을 백두혈통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게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것도 역시 평양에 있는 천주교 장충 성당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좀 특이하게 이국적으로 생긴 건물이 평양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정백사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독교 3대 종파라고 하는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의 어떤 예배당이 평양에는 다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 또는 규정을 보면 먼저 이제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어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스의 말하고 똑같죠. 이 아편을 허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북한에서는 이제 국민을 공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즉 교회를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즉 예배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장. 그런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는 없다 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죠. 아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김일성의 교시고, 그런데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교회 지어도 되고 예배 봐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005년에 있었던 일인데 성남 남포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총 102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40명은 총살이 됐고 62명은 그 유명한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도 기독교 조직 그리고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보면 단체가 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거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봉숙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이 칠골은 지명 이름으로 칠곡이라고도 하는데 교회 명칭은 칠골교회입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요게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칠골교회,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청사입니다. 꽤 크죠. 이 안에 전부 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다 사용하는지, 또 사용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도대체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번듯한 청사까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게 북한의 지하 가정교회가 있다, 이게 한 550가구 정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하기는 참 힘들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고 일부 탈북자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을 했던 주민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떤 사명을 갖고 북한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처형된 사례도 있다라고 그 기독교계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일성과 관련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김일성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친가를 중심으로 보면 김일성의 증조부는 김응우입니다. 1848년에 태어나서 1878년에 죽었는데 소장농을 하다가 부잣집 묘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난하게 살았겠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선전을 하나 하면은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제너럴 셔모노 사건에서 그 화공을 주도한 사람이 김응우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반미주의자다. 김응우가 1948년생이니까 제너럴 셔모노는 1866년에 일어났고 뭐 10대 후반에 이걸 주도했겠습니까? 이 제너럴 셔모노에 대한 화공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 당시 평양 감사인 박규수죠. 우리나라 개화파의 뭐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이제 조부는 김보연하고 이보익입니다. 뭐 특별한 역할은 하진 않았는데 김보연은 1871년에 태어나서 195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살았죠. 할머니인 이보익은 1876년에 태어나서 1959년까지 살았습니다. 김보연도 소장농이었고 해방 후에는 소련 군정에 의해서 뭐 대동군 태수다라는 이제 군수죠. 이 직함을 받았는데 특별한 일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후에 자기 손자인 김일성이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북한의 농업성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가 1949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김형직이죠. 1894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었습니다. 평양 숭실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세브란스 의대를 다녔다 안 다녔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길림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의원을 차렸는데 그 한의원에다가 세브란스 졸업장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를 나왔나 보다. 근데 이게 가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북한에서는 김형직이 3.1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선전을 하는데 3.1운동을 주도한 건 아니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강반석, 엄마 강반석이죠. 1892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문이 가는 게 뭔가면은 남편인 김형직이 1926년에 죽었을 적에 애가 이제 셋이나 있으면은 그래도 부유한 자기 친정으로 왜 돌아오지 않고 만주에서 죽었을까? 이 강반석 유해는 그 후에 1947년에 평양으로 봉안이 돼서 안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자기 그 친정 부모하고 강반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강반석 집안이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아니말로 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김형직을 사위로 삼았을까? 그런 또 의문도 갖게 되는데 그거는 김형직이 아마 똑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위로 삼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죠. 맏아들입니다. 1942년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지만 2011년에 이제 죽었죠. 이 김정일은 소련에 있는 하바로프스크 그 88 특별여단 또는 저격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병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이제 김정숙이죠. 근데 나중에 이걸 어떤 미화하기 위해서 또 신격화하기 위해서
무슨 뭐 백두산 밀영에서 출생했다 해가지고 현재 북한 양강도 그 삼지연 일대에다가 통나무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죠. 요 김정일이 진짜 문제적 인간입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의 동생이 김평일 1954년도생인데 엄마가 틀리죠. 김성애입니다. 김정숙이 죽은 후에 그 젊고 외모가 괜찮은 김성애. 김성애는 원래 김일성의 비서 또는 타이피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숙이가 죽으니까 김성애랑 결혼을 해서 김평일이를 낳지요. 이 김평일이는 김정일이가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이가 권력을 잡고 난 후에 김평일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동구권에서 오랫동안 대사 노릇을 하다가 몇 년 전에는 또 김정은이가 불러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아들 또 김일성의 손자가 이제 김정남이죠. 1971년에 태어났고 2017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피살됐습니다. 이 엄마가 성혜림인데 1937년도 생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보다 5살이 많죠. 원래 성혜림은 김정일 친구인 이종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딸도 있었는데 보면 친구 부인이면서 딸이 있는 유부녀를 김정일이가 뺏어서 살은 거죠. 성혜림이는 원래 남한 출신이죠. 그 아버지가 대지주인 성유경인데 남노당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성혜림과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을 데리고 월북을 했죠. 그렇다면 토대가 굉장히 나쁩니다. 남노당 출신에다가 대주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북하기 전에 성혜림은 서울에서 풍문여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월북을 하고 거기서 영화배우가 되고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가 됩니다. 아무튼 뭐 김정일을 만나서 김정남도 낳고 그러고 살다가 어떤 병을 얻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2002년도에 모스크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평양으로 못 돌아왔습니다. 그 김정남의 이복 동생이 지금 이제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제 손자입니다. 김정일은 1984년생입니다. 원산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고영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엔 또 무슨 뭐 고영희가 아니라 고용희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희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희는 1952년생입니다.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 그 제일교포였는데 1962년에 고용희를 데리고 입북을 하죠. 즉 북송교포가 됩니다. 그리고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단원이 됐는데 사실 북송교포도 북한에서는 토대를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정일의 눈에 띄어가지고서는 70년대 중반서부터 둘이 몰래 만나다가 결국은 1984년에 그 김정은을 낳죠. 왜 원산에서 낳느냐? 출신 성분이 나쁘고 그때 또 김정남을 낳은 성혜림도 있으니까 숨겨놓은 거죠. 남들 모르게. 특히 아버지인 김일성이 모르게 이제 숨겨놓느라고 원산에다가 원산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김여정도 낳고 김정은도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70년대 중반서부터 김일성에는 허수아비였구나. 정보가 완전히 차단이 됐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이 여자를 몰래 원산에다 숨겨놓고 애까지 낳은 거를 모를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정일은 정말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남 입장에서 엉뚱한 상상을 제가 한번 해보자면은 아버지 김정일, 엄마 성혜림, 그리고 자기 이 세 사람이 저승에서 만났을 적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김정남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는 아빠한테 버림을 받고 자신은 이복 동생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피살되고 셋이 만나면은 참 그 분위기가 아주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부부 뭐 부자 관계가 아니죠. 자, 이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1945년에 북한에 들어온 이제 김일성이 자기 친가를 방문해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이죠. 그 다음에 그 옆이 할아버지 김보현, 그 옆이 할머니 이보익. 이때는 김일성 부모 김영직과 강반석은 사망할 때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찍은 건데, 특히 이제 이 할머니 표정을 보면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표정이죠. 그리고 이 김일성 표정도 봐도 자, 나 잘났지, 할아버지 할머니 깜짝 놀랬지, 뭐 이런 표정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맥을 잇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이제 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